안녕하십니까, 김문선입니다. 이번 시간 에센셜 112제 75번부터 91번까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명보험 상품의 구성이네요. 자, 특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특약만을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맞죠? 예. 주계약만을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번 특약도 주계약과 동일한 개발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 별개의 상품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3번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장래 변경되는 내용을 미리 반영하여 추가하는 보험계약이다. 보험이죠. 예, 특약에 대한 올바른 정의입니다. 4번 특약은 단독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예, 여기까지 맞네요. 그런데 여러 개의 특약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에도 가입은 할 수가 없다. 정답은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때는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의 기초서류 작성해야 된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다만 보험업법령상 신고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디다 신고해야 되느냐?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요 지문 문제 기출이 됐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저축성으로 개발할 경우 특약만으로 상품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특약만으로는 가입을 할 수가 없고요. 설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특약은 부과하는 방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특약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특약, 가입할 수 있는 특약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제도성 특약, 의무 부과 특약으로 구분이 되는 것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약이 보장성일 경우 생명보험협회에 신고해야 된다. 이건 뭐 저는 틀렸죠. 신고사항에 해당이 될 때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계약자가 청약을 하고요.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을 교부, 보험증권 교부하고 계약의 성립 요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기억나시죠? 76번 보겠습니다. 특약의 종류. 이 특약의 종류도 시험 문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성 특약. 보험료 추가 부담이 없죠. 보정을 추가 확대하려 그러면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도성 특약은 가입자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은 없습니다. 어떤 겁니까? 우량제 할인 특약, 할인해 주겠다는데 편의를 위한 거죠. 선지급해 주겠다, 편의를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연금 전환을 해주겠다. 이것도 편의를 위한 건데 실손의료비는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선지급 서비스. 이건 제도성 특약이죠.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엔 특약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단체보험은 일정 조건을 구비한 단체의 구성원을 주피보험자로 여러 명이 주피보험자로 하기 때문에 계약관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죠. 쉽습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77번 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이 구별하는 기호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 시 받는 보험금이죠. 만기 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할 수가 없죠.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우리가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고요. 초과하는 보험이 만기 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더 많을 경우가 우리가 저축성 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호 부호 시험 문제에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입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개인보험, 단체보험을 구별하는, 분류하는 기준은 뭐냐면 보험계약 대상이 개인이냐 단체냐.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만기 시 받게 되는, 생존 시 받게 되는 보험금이죠. 만기 환급금이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것이 아니죠. 보험 가입 금액은, 보장성 보험은 가입할 때 보험 가입 금액 결정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으로 종신은 저축성이 아니죠. 연금 저축성 맞습니다. 교육보험 맞습니다. 종신은 보장성 보험이죠. 세 번째, 교육보험은 대표적인 생사혼합보험이 아니라 생존보험이 되겠습니다. 78번, 다음 표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가 알맞은 것은 땡땡이란 무엇일까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했을 때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말한다. 답 다 나왔네요. 뭡니까? 생존보험이죠. 생존했을 때 보험금 지급하겠다. 생존보험입니다. 연관 문제. 정기보험, 사망보험이네요. 종신보험, 사망보험이네요. 변액종신이어도 종신이죠. 사망의 그 다음에 보상성이네요. 그죠? 보험 가입의 주목적에 따라서는 보장성, 주계약의 보험사고, 사망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망보험은 실은 사망해야 실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망보험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기 환급금이 없으면 잘 안 들죠. 그래서 만기 환급형으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판매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두 번째, 정기보험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는 거죠. 정하는 거죠. 딱 정해서 이 기간 안에 사망했을 때 정하지 않는 이건 뭡니까? 종신보험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생명보험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보험 상품은 특별계정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계정에서 운영이 되는 거죠. 특별계정에서 운영되는 상품은 변액보험 대표적인 거, 그죠? 퇴직보험 뭐 이런 거 있었죠. 79번. 다음 보험 상품 중에서 특별계정으로 운영되는 상품 어떤 겁니까? 세제적격연금저축, 퇴직연금, 변액보험, 실손의료보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계정에서 운영되는 보험 상품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가, 나, 다 4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특별계정으로 운영되는 실적배당형 보험에서의 투자 성과 누가 책임을 집니까? 계약자가 책임지는 거죠. 변액보험의 투자 성과 결과는 다 누가 책임지느냐? 계약자가 100%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계정 보험 특별계정 보험을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이건 그냥 여러분들께서 뭐 암기하실 정도는 아니고요. 자,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그 운용 방식에 따라서 계정을 별도로 분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보험으로 분류를 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금 액수가 사전에 확정되느냐? 그죠? 아니냐에 따라서 일반계정인가 특별계정이 아니라 사전에 확정되느냐? 확정되지 않으면 실손이고요. 확정이 되면 정액보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산연계형 보험은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특별계정에서는 운용을 하지 않는다. 특별계정에서 운용하는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가 자산연계형 보험이죠. 변액보험과 함께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80번 자산연계형 보험부. 시험 문제 자산연계형 보험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자산연계형 보험은 변액보험에 비해 더 높은, 변액보험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무조건 틀렸고요. 실적배당형 보험, 실적배당형 보험은 자산연계형 보험이 아니라 변액보험을 말하는 거죠. 실적평가에 의해서 보험금이 매일 변동된다. 자산연계형 보험은 일단 실적배당형 보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산연계형 보험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러 상품을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니버설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추가납입, 오케이. 실적배당형 보험의 경우에는 펀드에 투자를 하는 보험이죠. 그죠? 투자하는 보험인데 제가 꽃표를 쳤네요. 투자하는 보험이니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1번 되겠네요.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확정금리형이냐, 금리 연동형이냐, 실적배당형이냐, 자산연계형 보험이냐를 구별하는 기준은 뭡니까? 장래 보험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금, 그죠? 이 적립금의 이자를 어떤 방식으로 적립을 하느냐에 따라서 확정금리, 처음부터 딱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거죠. 시중 실세금리에 연동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가증권 등에 투자해서 실적배당하는 겁니까? 특정 자산에 연계해서 이자를 불이를 하는 겁니까? 따라서 구별이 되게 되었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산연계형 보험은 운용 실적을 매일 평가하여 보험금에 반영하는 상품은 변액보험, 실적배당형 보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실적배당형 보험, 변액보험이죠. 같이 딱 이렇게 연상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자산의 운용 실적에 연계한다. 이건 자산연계형 보험 얘기하는 거죠. 81번 보겠습니다. 갱신형, 비갱신형. 자,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보험 상품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경과 시에 연령과 위험률. 나이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위험률도 높아지겠죠. 변경을 해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는, 그래서 유지하는 보험은 바로 갱신형 보험. 생명보험 상품은 거의 대부분 비갱신형이다. 까지. 보험금의 액수가 보험 계약 시에 이미 딱 확정되어 있는 보험 상품을 우리가 정액보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보험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해약 환급금을 적게 주는 것을 조건으로 납입 보험료를 낮춘 상품, 굉장히 인기 많은 상품이죠. 저해지 환급형 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예 일정 기간 동안 해약 환급금이 없는 보험은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저해지 환급형, 이거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은 갱신형이 아니라 비갱신형이다. 두 번째, 비갱신형 보험은 일부 질병보험과 간병보험에 적용되는 것은 비갱신형이 아니라 갱신형 보험 상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신보험 보겠습니다.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1번,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보다 생존 시 사망을 해서 받는 보험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크게 준대. 생존 시니까 지급받을 보험금이 더 크다. 생존 시 지급받을 보험금이 더 크지 않죠. 초과하지 못하죠. 두 번째, 다양한 부가특약을 통해서 종합보장형 보험 설계 가능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 사망 시 약정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정액보험이죠. 보장기간이 평생인 대표적인 질병보험에 해당이 된다. 질병보험 해당이 안 되죠. 그죠? 예, 제가 좀 전에 설명 좀 잘못했네요. 정해진 기간 내의 사망은 종신보험이 아니라 정기보험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 정답은 다양한 특약을 통해서 종합보장형 보험 설계 가능하다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피보험자 사망 시에 유가족이 처하게 될 경제적 공궁을 해결해주는 생활보장 상품, 또 종신보험의 또 다른 키워드죠. 종신보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종신보험은 기준 연령 요건에서 생존 시 계속 반복되죠. 그죠?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기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인데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초과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게는 종신보험 당연히 보장성 보험이니까 보장성 보험의 기준, 개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구별을 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종신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질병 딱 나오면은 일단 종신은 사망보험이죠.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망을 보장하는 모든 보험은 종신보험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대표적인 거 뭡니까? 정기보험, 또 사망을 우리가 보장을 하는데 종신보험 아니잖아요. 그죠?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혜택을 당연히 받을 수가 있죠. 왜 없어요? 당연히 있죠. 예, 그래서 없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보험 보겠습니다. 교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교육보험은 생사 혼합보험이다. 일단 딱 틀렸죠. 교육보험 어떤 보험이에요? 생존보험이죠. 보장성 보험 아니죠. 저축성 보험이죠. 부모 생존 시 학자금 지급합니다. 사망 시 소멸 안 됩니다. 양육자금 지급합니다. 각종 인성 프로그램, 해외 유학, 진학 상담 서비스 등을 추가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왜? 잘 안 팔리거든. 잘 안 팔립니다. 교육보험이 변액형도 나오고요. 하고 있지만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추가한다. 그래서 이 지문을 어린이 보험에 넣어서 이게 어린이 보험에 대한 설명이 맞냐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출제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혼동하시지 말고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종신보험이 활성화되고요. 어린이 보험에서도 학자금을 지급하는 교육보험과 비슷한 성격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출시되면서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품은 바로 교육보험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교육보험은 부모가 사망을 하게 되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자금 준다 그랬죠. 해지환급금 지급하고 계약 소멸한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온 지문입니다. 틀렸습니다. 두 번째, 교육보험은 생존 시에 교육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죠. 이제 생존보험이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됩니다. 세 번째, 교육보험은 각종 질병, 상해, 질병과 상해를 중점 보장하는 것은 어린이 보험. 교육보험은 저축성입니다. 생존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보험이 바로 보장성 보험이다.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4번 어린이 보험 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이겁니다. 만 15세 미만 사망 시 어떻게 되냐. 어린이 보험은 사망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없는데 15세 미만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책임 준비금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이 됩니다. 대상이 사망을 했으므로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료 추가 납입 딱 나오면 뭡니까? 유니버설 보험이죠. 중도 인출 그리고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는 상품인 경우에는 기본 보험금의 공시율을 적용하여 추가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 바로 유니버설 보험이다. 일반 계정에서도 운영할 수 있고요. 특별 계정에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별 계정에서 운영하면 변액 유니버설 보험이 되겠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험은 만 15세 미만 사망 시에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해지환급금이 아니라 책임 준비금 중에서 큰 금액
그죠? 일단 적은 금액, 이런 무조건 틀린 거고요. 큰 금액인데 뭐냐? 기납입 보험료와 책임준 비금 중에서. 두 번째, 어린이 보험은 각종 인성 프로그램. 나왔네요. 각종 인성 프로그램 뭡니까? 잘 안 팔리니까 그랬다 그랬죠. 잘 안 팔리는 거 뭡니까? 교육보험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어린이 보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교육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 번째, 어린이 보험은 원칙적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급부 설계 무조건 안 됩니다. 왜? 만 15세 미만 사망 보장 급부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린이 보험이 만 15세 이상만 가입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사망 보장을 하는 급부 설계 불가능하다. 장애인 보험 보겠습니다.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자,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장애인의 평균 수명이 일반인에 비해서 조금 짧죠. 그래서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을 한다. 얘는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장내역이 유사한 일반 보험에 비해서 우대를 하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세 번째, 장애인 보험은 보험 인수를 위한 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똑같은 동일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틀린 질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장애인 전용 보험은 장애인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계약자로 가입하는 거 아닙니다. 요거는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하는 경우 차별했네, 그죠? 차별했죠. 그렇기 때문에 받는 처벌은 뭐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큽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정신적 장애는, 즉 신체적 장애가 아닌 정신적 장애는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장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다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지만, 거절할 수 없죠. 보험금 감액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차별은 안 됩니다. 비장애인과 동일한 심사 절차, 동일한 조건에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만약에 가입 전에, 몇 년 전에 암 이력이 있었다,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왜? 비장애인도 거절할 수 있는 심사 절차를 똑같이 거쳐서 거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장애인 전용 보험은 일반 사망은 일반 사망 보장하죠. 장애인 전용 보험에 보장성 보험이 있죠. 재해 사망도 보장하고요. 재해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얘가 틀렸네요. 재해 사망, 일반 사망도 보장하고 재해 사망도 보장을 합니다. 두 번째, 보험회사에서는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방지센터,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방지센터는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험협회에서 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세 번째,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 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반 보험에도 장애인은 둘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하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는 것. 자, 장애인을 땡땡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얼마를 한도로, 증여세 비과세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얘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 혜택을 받느냐?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익자가 장애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얼마? 4천만 원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센터 어디서 운영합니까?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죠. 만약에 차별을 하게 된다면 누가 할까요? 협회에서 하지는 않겠죠. 계약 단계에서 있을 수가 있는 문제니까 그걸 회사에다가 신고를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생명보험협회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아닙니다. 협회.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은 사업 비율과 고정 이율을 적용하여 보장력이 유사한 일반 보험에 비해서 우대해 준다 그랬잖아요. 비싼 것이 아니라 저렴하다. 장애인 전용 보험은 단체 보험으로 가입이 불가능한 단체 보장성 보험 있죠. 그죠? 연금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단체 보험, 그다음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세 가지 표 교재 딱 여러분들께서 상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전용 보험은 일반 보험보다 납입 보험료에 대해 요거 더 높은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일반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15%. 자, 이건 한도가 아니죠. 세율이 다른 거죠. 한도는 연간 얼마? 1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한도는 아닙니다. 이거 좀 꼬아냈으니까 이 표현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금보험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연금보험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연금보험은 위험보장기간이 있고요.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1보험기간, 2보험기간이라고 하지요. 자, 위험보장기간이 바로 1보험기간이고요.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제2보험기간입니다. 이게 중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납입하는 기간하고 수령하는 기간이 중복이 되면 안 되겠죠.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일시에 납입하고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일시납 즉시연금 판매되고 있죠. 연금보험은 오랫동안 생존해 있는 경우 노후를 대비한 상품입니다. 연금 개시 전 위험보장기간 1보험기간이죠.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책임준비금으로 지급을 하죠.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조기 퇴직자의 증가에 따라서 퇴직금 등을 일시에 납입하고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 일시납 즉시연금이다. 예. 연금을 일시에 납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돈을 일시에 납입하고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고 약간 좀 비꼬아서 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구별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위험보장기간인 1보험기간에 사망을 하게 되면 연금보험 가입해서요. 해지 환급금을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망보험금, 즉 책임준비금을 지급한다. 기억나시죠?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계약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맞습니다. 두 번째, 확정연금형은 뭘 확정합니까?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받는 기간을 확정하는 겁니다. 피보험자 생존기간에 적립금의 이자만 지급받고 나머지 원금은요. 상속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상속연금형이죠. 확정연금형은 기간을 확정하는 겁니다. 상속연금형은 연금 지급 개시 이후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상속연금형이 아니고 종신연금형, 또 종신연금형이 포함된 혼합형 일 경우에는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상속연금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88번 세제적격 보겠습니다. 자, 세제적격 세액공제 받는 거죠. 연금저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근거법령은 소득세법이다. 이거 맞습니다. 예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었는데 소득세법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소득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최소 보험료 납입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다. 5년이죠. 보험료 공제는 소득공제 방식이 아니라 세액공제죠. 세액공제. 네 번째, 금융기관 간 연금 이전이 가능하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 자,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최소 보험료 납입 기간이 제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5년. 연간 한도는 1,800만 원. 둘을 더하니까 얼마? 1,805.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간 함정 보겠습니다.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최소 보험료 납입 기간은 또 나왔네요. 10년이 아니라 5년. 두 번째, 근거법령이 소득세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법으로 바뀌었죠. 예.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이게 뭐냐를 잘 판단을 해주시면 다 합격하실 수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조금만 더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55세 이상부터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언뜻 보게 되면 55세 연금 받아야 되는 나이인데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55세 이상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89번 보겠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전에는 처음에는 시행을 했는데 지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명 이상 이거 다 틀렸습니다. 2번,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맞죠?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회에서 적립합니다.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에는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요. 연금으로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근로자 추가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공제는 퇴직연금 700만 원 한도죠. 700만 원. 그중에서 400만 원까지는 연금저축계좌. 합해서 700만 원. 퇴직연금 제도 설정 사용자는 1년에 한 번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대상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설정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퇴직연금 가입하는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1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사는 적립금을 사내에 적립해 두었다가 근로자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외라고 말씀드렸죠.
자, 퇴직급여금을 일시급으로 받은 사람은 일시급으로 받았으니까 예, 이 돈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에 추가적으로 더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더 하고 싶은 사람 더 하라 이거죠.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변액보험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1번 법적으로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적용받는다. 이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왜? 보험상품이니까 보험업법, 유가증권에 투자를 하니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적용을 받는 거죠. 상품 성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투자 실적에 따라서 보험금, 해지 환급금이 변동이 되죠. 실적에 따라서. 3번, 투자 실적이 악화될 경우에 해지 환급금은 보전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해지 환급금은 최저 보증 안 됩니다. 네 번째,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경우에는 보장형, 적립형 두 가지가 있죠.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 상품별 사망보험금으로 최저 보증. 자, 사망보험금 다 최저 보증한다 그랬죠. 자, 보장형인 경우와 저축성인 경우가 다릅니다. 보장형인 경우에는 기본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장하고요. 저축성인 경우에는 기납입보험료를 최저 보장합니다. 이어서 연관 함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적립금을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것은 당연히 적립금 특별계정 운영하는 게 변액보험이죠. 왜? 목적이 뭐냐? 안정성이 아니죠. 변액보험을 우리가 가입하는 것도 안정성 때문이 아니라 수익성 때문에 하는 거죠. 일반 보험이 안정성, 변액보험은 수익성. 두 번째, 저축성 변액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에 기납입보험료 최저 보증하죠. 책임준비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축성 변액보험의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기본보험금 플러스 사망 당시에 계약자 적립금을 더해서 주는데 이 금액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납입보험료를 최저 보증하니까 최소 기납입보험료 이상은 사망보험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저축성 변액보험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에 대한 두 번째 문제. 자, 틀린 거 찾는 거네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보장형이 있고 적립형이 있다. 이건 뭐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상품의 종류와 상관없이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더 이제 변액보험 하시게 되면 그때가 더 공부를 더 하실 텐데, 이번 그 등록시험에서는 계산 방법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변액종신보험은 연금전환특약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쓸 수 있죠. 4번, 변액연금보험은 연금 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 재원으로 기납입보험료. 사망보험금으로도 기납입보험료를 최저 보증하고요. 연금 개시 시점의 최저 연금 적립금으로도 기납입보험료를 최저 보증합니다. 그래서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이 서로 동일하다라고 얘기한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은 땡땡에서는 보장하지 않지만 뭘 보장하지 않느냐? 예, 최저 보증이나 뭐 이런 걸 보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금자 보호법에서 예금 보호 대상에 해당되는 상품이 아니다. 왜? 실적 배당 상품이니까. 하지만 선택특약은 특별 계정에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계정에서 운용이 되죠. 일반 계정에서 운용이 되는 선택 특약과 최저 보증하기로 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변액보험 자체는 주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선택 특약, 최저 보증하는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된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특별 계정에서 운용되는 변액보험의 계약자 적립금을 평가를 얼마에 한 번씩 하느냐? 매일 합니다. 왜? 주가, 채권 매일 가격이 달라지죠. 그래서 매일 시가평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 보험기간 중 다른 펀드로의 변경은 제한된다. 아니, 펀드 변경을 할 수 있는데 보험기간 중에 할 수가 없으면 이게 무슨 펀드 변경입니까? 그죠?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가 다른 채권형에서 주식형으로 주식형에서 채권형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변액보험의 보험계약 정보는 반기별로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석 달에 한 번씩 분기별로 통보를 해야 됩니다. 개인별 계약 관리 내용, 개인별 계약 관리 내용은 그 회사 홈페이지, 그 회사에 가서 확인할 수 있겠죠. 협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보험 상품들 좀 긴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